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끝이 보이는 영어 제59회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조편으로 30편이 되겠네요. 오늘부터는 이제 절에 대한 강의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이제 형식과 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문장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문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회화에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을 할 줄 알아야, 무슨 의미인 줄 알아야 우리가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문장의 종류, 이건 의미상으로 본 문장인데요. 평서문이라는 게 있고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기원문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렇게 평서문이란 어떤 사실을 긍정 또는 부정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단순히 서술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술. 우리가 이제 서술에다가 역점을 두셔야겠죠. 그래서 종류는 긍정문과 부정문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긍정문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공부한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 구태야 긍정문은 별도로 공부할 게 없는 것 같고요. 이미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중요한 거는 평서문,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긍정문을 어떻게 부정문으로 만드느냐, 이 공식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암기하다시피 연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자, be나 have라고 쓴 것은 be 동사를 말합니다. be 동사나 have 동사나 조동사는 부정문으로 만들 때 뒤에다가 not을 더합니다. 뒤에 위치가 뒤에예요. 그러니까 be 플러스 not 또는 have 플러스 not 또는 조동사 플러스 not이에요. 두 번째로 일반 동사는 do not 또는 does not 또는 did not을 써서 일반 동사 원형을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I do not, 또 you do not, he, she, it does not, 그 다음에 we do not, 그 다음에 이제 you do not, 그 다음에 이제 복수형은 they do not이죠. 뭐 대부분 다 아시는 겁니다. 3인칭 단수현재일 때는 she does not, she does not, it does not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이거는 뭐 우리가 중학교 1학년서부터 배우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예상외로도 이걸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로 이제 부분 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상 every나 both나 all, always, necessarily. 자, every는 모든이란 전체를 나타내고요. both는 둘 다, 두 개 중에 둘 다를 얘기를 합니다. all은 모든, always는 항상, necessary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필연적으로 또는 마땅히 뭐 그런 뜻이 있어요. 마땅히. 자, 이렇게 전체를 드러내는 말이 이건 전체입니다. 이게 다들. 여기서도 여기까지를 우리는 전체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의미하는 이러한 말들이 not을 수반하면은 부분 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전체 부정이란 그냥 깡그리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neither나 no, 물론 neither를 nei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neither 플러스 명사 또는 neither 플러스 대명사, neither 플러스 부사를 쓰든지 또는 no 플러스 명사, no 플러스 대명사 또는 no 플러스 부사를 쓰든지 이렇게 쓰면 전체를 몽창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어, not이나 never 같은 것이 any나 neither를 쓰면은 그러니까 부정어 플러스 any나 부정어 플러스 neither를 쓰면 그것은 전체 부정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의 다섯 번째는 이중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 부정합니다. 이렇게 두 번을 부정하면 영어에서는 긍정의 강한 의미가 됩니다. 사실 우리말에서는 이중 부정을 잘 쓰진 않는데 영어에서는 이게 좀 발달되어 있어요. 자, 이제 문장을 하나씩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이거는 우리가 회화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회화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암기하도록. 자, 긍정문, 존은 내 친구이다. 이거 뭐 분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이제 John is my friend. John is my friend. 존은 내 친구다. 근데 존은 내 친구가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하면 이게 이제 부정문이죠. 죄송합니다. 이거 되게 또 이렇게 했네요. 자, 아니다라고 이렇게 쓰면은 이거 왜 이렇게 됐나?
죄송합니다. 자꾸 이걸 안 했네요. 깜빡했습니다. 자, 아니다의 이 아니다 때문에 존은 내 친구가 아니다 이러면은 John is 하고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비동사의 뒤에는 not만 더하면 됩니다. be 플러스 not이죠. 그래서 John is not my friend. 존은 내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죠? 비동사 뒤에는 not만 더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영어 사전을 한 권 가지고 있다. I have an English dictionary. on을 쓴 이유는 이 뒤에 모음이 아, 에, 이, 오, 우. 그러니까 아라든지 에라든지 이라든지 오라든지 우 같은 모음이 나오면 모음 앞에서 어는 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I have an English dictionary를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영어 사전을 한 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쓰면은 I have not an English dictionary. have 동사는 뒤에다가 not만 더하면 됩니다. 이게 have이기 때문에 플러스 not만 더하면 이제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국식 영어입니다. 영국에서는 I have not an English dictionary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have를 일반 동사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일반 동사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do not, does not 또는 did not을 쓴다고. I는 do not이니까 I do not have. 이게 일반 동사로 보는 거예요. 일반 동사의 원형으로 보는 것입니다. have를. 그래서 나는 영어 사전 한 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I do not have an English dictionary. 이렇게 쓰면 미국식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나는 내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빌릴 것이다. I will borrow. 뭐뭐 할 것이다는 미래를 나타내니까 미래 조동사 will을 써야 되겠죠. 돈을 빌리다 money. 누구로부터? From my friends. I will borrow money from my friends. 자, 이건 긍정문이란 말이에요. 긍정문 삼형식. 그런데 나는 내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will이란 조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will이란 조동사의 뒤에다가 not만 더하면 됩니다. 조동사 플러스 not의 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I will not borrow money from my friends. 그럼 나는 내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이제 다른 것들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큰 1번입니다. 우리는 포괄적인 기술을 의도하고 있다. 문장이 좀 까탈스럽습니다. 포괄적인은 영어로 comprehensive. 따라해보세요. comprehensive. 이게 종합적인, 포괄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종합적인 또는 포괄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comprehensive, 종합적인 또는 포괄적인 그런 뜻이에요. 포괄적인, 종합적이거나 포괄적인. 의도하다, 시도하다, attempt. 의도하다, 이게 시도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포괄적인 기술을 의도하고 있다니까 we attempt a comprehensive description. 기술은 이게 description이 기술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We attempt a comprehensive description. We attempt a comprehensive description. 이렇게 attempt하고 어를 붙여 있기는 이게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attempt 이거 안 돼요. attempt a comprehensive description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포괄적인 기술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do not을 쓰면 되죠. 왜냐하면 일반 동사는 do not을 쓴다고 그랬어요. 또는 does not, 과거는 did not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we니까 뭐 이걸 여러분한테 써 드리는 게 아무래도 좋을 듯도 합니다만은 자, 뭐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안 썼는데 혹시 불편하시면 외우세요. I do not, 그 다음에 you do not.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he, it, 이걸 3인칭 단수라고 하죠. she나 it는 does not을 씁니다. 이렇게 does not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의 복수는 그대로 we do not이 됩니다. I의 복수형입니다. 괄호친 건 다 복수형입니다. we do not. 그 다음에 you의 복수형도 you입니다. you do not. 그 다음에 she나 it의 복수형은, 요거의 복수형은 they입니다. 그래서 they do not. they do not이 아니라 얘는 they does not이 아니라 do not이 되겠죠. 자, 이렇게 they do not을 씁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과거 동사는 did not이에요. 이제 무조건 과거는 다 did not을 씁니다. 과거는 did not 동사 원형. 이 뒤에는 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한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외우시면서 하면 좋겠어요. 꼭 필요하시다면 써놓고 I do not, you do not, he, she, it does not. 그 다음에 이제 복수형 we do not, 복수형 you do not, 복수형 they do not. 과거는 무조건 did not. 이걸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we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we do not 이렇게. 2번, 그는 너의 옆집에 살고 있다. He lives in the house next to yours. next to 그러면 뭐뭐 옆에. 너의 집은 your house를 줄여서 your'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he lives in the house next to yours. 자, lives에 이 s가 나오면 이게 3인칭, 주어가 3인칭 단수, 동사가 현재 기본시거든요. she, he, it 하면 무조건 뭐를 쓴다고? does not. 따라서 she does not live. 이건 동사 원형이에요. She does not live in the house next to yours. 그는 너의 옆집에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다음, 나는 그가 말한 것을 이해했다. I understood. 이해했다. 나는 뭐를? 자, 그가 말한 것. 이렇게 막연한 것을 우리가 와서 쓴다고 앞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말한 거니까 what he said. 그러면 나는 그가 말한 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목적어절이에요. 나는 그가 말한 것을 이해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쓰려면 과거니까 과거는 뭐라고요? 무조건 did not 쓰면 돼요. 그래서 I did not understand what he said. I did not understand what he said.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do not, does not, did not의 용법을 요거를 거의 암기하고 계시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부정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자, 이제 3번. 3번은 이제 부분 부정입니다. 부자가 항상 행복하다. The rich are always happy. 부자가 항상 행복합니까? 그런데 부자가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부분 부정이에요. 왜? 자, the rich, 비동사 뒤에 not만 붙이면 됩니다.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자, always라는 전체를 드러내는 부사와 not이라는 부사가 결합돼서 not always 그러면 부자가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불행할 때도 꽤 있다. 이런 뜻이죠. 2번 보세요. 전투의 성공은 반드시 숫자에 의존한다. 전투의 성공은이 주어 되겠어요. 전투의는 효용사로서 성공을 수식하죠. Success in battle. 무엇에 의존한다? Depend. 자, depend.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숫자에 그랬거든요. 반드시. necessarily depends. 여기다 제가 s를 일부러 뺐습니다. 여러분. s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depends. 그 다음에 숫자에 on numbers. 이렇게. Success in battle necessarily depends on numbers. 전투에 있어서의 성공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숫자에 의존한다. 이렇게. 그런데 전투의 성공은 반드시 숫자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의존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부분 부정으로 만들고 싶어요. 여기 necessary가 전체를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따라서 success in battle. 자, 여기 depends. S가 붙었어요. S가 붙으면 뭐가 나온다고? does not. 그죠? 따라서 does not necessarily depend on numbers. 이때는 이게 동사 원형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not necessarily. not하고 necessarily,가 합쳐져 가지고 전체 부정이 아니라 부분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에 있어서의 성공은 반드시 숫자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 이게 여기까지가 부분 부정이었습니다. 부분 부정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always, 뭐 necessarily 또는 뭐 both라든지 이런 거 전체를 드러내는 말, all이라든지 이런 것이 not을 같이 달고 오면 부분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느 쪽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다. 자, 어느 쪽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다. 이 소리는 둘 다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쪽도. 따라서 이때는 어느 쪽도 아니니까 neither라는, 자, 아까 얘기했어요. neither라는
그런 말 뒤에 그 다음에 어느 쪽이니까 of the stories. 그 이야기들 중 아무것도 was true.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거 번역할 때는 그 이야기들 중 아무 쪽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전체 부정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여기 either로 바꿉니다. neither를 either로 바꾸고 either of the stories was 여기다 not을 수반합니다. either와 not이 결합돼서 이제는 전체 부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 아까 얘기했죠. neither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뭐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나온다든지 부사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either 플러스 그 다음에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not을 수반하면 전체 부정이 된다. 4번을 우리가 전체 부정이라고 합니다. 5번. 그들은 싸우지 않고는 결코 만나지 않는다. 우리말은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영어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우리말에서 해석하면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예요. 그러니까 이중 부정은 긍정에 강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they never meet 하면 결코 만나지 않아요. 여기서 한번 부정해서 이거 아주 중요한 부정어입니다. 그 다음에 without는 with의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이중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들은 싸우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만나지 않는다. 이 소리는 뭐예요?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싸운다. 이런 뜻으로서 이것은 이중 부정은 긍정에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팝송에 보면 It never rains 이렇게 이런 가사가 있는 걸 봤어요. It never rains without pouring 이렇게 쓰면 pouring 보세요. never 플러스 without 똑같은 구조예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 이트는 날씨를 말하는 이트입니다. 자, 날씨가 비가 오기만 하면 반드시 pouring 포는 이렇게 씁니다. P-O-U-R pouring 퍼붓는다. 폭우가 쏟아진다 이 소리예요. 비만 왔다 그러면 폭우를 퍼붓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5번은 이중 부정은 긍정에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평서문의 긍정문을 어떻게 부정문으로 바꾸는가라는 공식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암기하시다시피 익히시기 바랍니다. 매우 회화에서도 중요하고 문장을 이해하는 데도 몹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